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소입니다. 오늘 7월 7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약간의 변수가 생겼을지라도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약간씩이라도 지수가 올라가는 비교적 양호한 장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별로 봤을 때 또 어떤 특정 파트별로 봤을 때에는 그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가령 저 IT 대응주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됐죠. 2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야말로 시장 예상치보다 10% 이상 더 높게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건데,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벌써 그런지 전체적으로 종합지수는 그나마 꾸준하게 올라가는 편이긴 하지만 그만한 대조적으로 삼성전자는 금년 초 고점을 찍고 조금씩 오히려 흘러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점에서 현재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은 올라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악재가 터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시장이 풀려나가면서 IT 대응주 그중 삼성전자 올라갈 기회가 생각보다는 좀 빠른 시점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을 어느 정도 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 오늘 아침에 확진자가 무려 1200명,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발목을 붙잡는 악재가 되어버렸죠. 외국인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또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 나왔다는 관점. 그래서 삼성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은 상당히 답답하거나 또는 약간 불리한 장세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금년 내내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뭔가 풀리려고 하면 그때마다 악재가 출현되곤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서 될만하니까 또 악재가 나오면서 지수 탄력이 안 나오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도 못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뭔가 막아 꼈다고 하죠.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실적에 걸맞는 시세 분출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에 대한 기대, 또 그에 걸맞는 삼성전자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는 원래 우리가 8월 중순 이후부터나 기대할 수 있다 했던 것처럼 늦춰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에 부대되는 시총 상위주, 가령 현대차나 또는 LG화, 우리 종목 중에서는 그들 종목에 해당됩니다.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탄력성을 일단 저버리고 말이죠. 장기 물량만 가져간다는 그런 관점으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중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 모든 시점에서 다 좋게 볼 수 있는 대형주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네이버가 되죠. 네이버는 지금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멈출 종목이 아니다는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중에 네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KTB증권에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 5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배경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는 네이버의 재평가, 어떤 부분이 재평가될 것인지, 자, 이 부분과 관련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마를 봤을 때 각가지 테마, 뭐 바이오 테마, 업종을 봤을 때 바이오 테마가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은 좋은데요. 바이오 테마보다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현재 지금 메타버스 테마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더 우리는 이왕이면 네이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 초점을 맞추자 하는 관점에서 두 종목을 제시해드렸죠.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또 한 종목은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 다 투 트랙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물론 네이버가 제일 선봉에 있고요. 작은 스몰캡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잡는다.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한 종목은 알트라는데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런 것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날 테마가 전혀 아니고 또 그 테마가 일상적인 테마도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거대한 그냥 큰도 아닌 거대한 산업의 트렌드의 대변혁이다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기죠. 거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 있는 종목이 네이버고 그 네이버에 따라 이들 종목도 계속 부각되는 찬스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자이언트 스텝 및 알트라 이 두 종목을 계속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것을 배경 삼아서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 내용은 일단 네이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대형주 중에 제가 2차전지 즉 LG화학보다도 SKC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 SKC가 오늘 같은 날 다른 종목과는 달리 비교적 탄력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강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현재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오늘은 뭐 그런 정도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경기 정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돼서 약간 우려를 하는 현재 경기 성장 속도가 갑자기 늦춰지는 상황. 사실 그게 정상화가 되는 건데 워낙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 속도, 경기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면 그러면 뒤로 후퇴하는 듯한 그런 착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정점과 관련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론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감안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알아만 두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말에 비해서 10.8 베이스 포인트 0.1%, 0.11%포인트 정도 됩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큰 폭으로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그렇게 내려옴에 따라서 1.358이 1.4가 깨졌습니다. 1.4% 깨졌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죠. 사실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급하게 내려가는 것도 이상하다. 그 정도로까지 미국의 금융시장 급속도로 안정돼가고 있는 것을 표상하는 거냐 하면 약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반드시 그것만이 전부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 이동성이 단기 국채물에서 장기 국채물로 이동되는 바람에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현상이 급하게 나타났을 뿐이다 하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약하거나 제한적이다, 짧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 확진자가 1200 이것 때문에 개인 주도, 오늘 외국인 기관들 재규모를 매도를 하고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다시 환원됐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주도했을 때에는 시장의 펀드 측면에서 바이오주들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더군다나 확진자가 들어갔으니 그것이 또 모멘텀에 대해서 더욱더 그렇다고 해서 그들 종목을 무조건 현재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너무 종목이 많아요. 또 믿을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딱 두 종목만 가지고 있거나 일부 매도를 하자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매도할 필요 없죠. 레고캠 바이오와 그리고 녹십자 랩질인데요. 최근에 어제 그제 안 파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지수가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되, 다만 일정 부분 둘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알박기,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아주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녹십자 랩질은 현재 아카 NK 치료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개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현재 뭡니까 레고캠 바이오는 ADC
약물 항체 이중 결합 플랫폼 업체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일단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어쨌든 상당한 인정받는 기술 업체, 혁신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일정 부분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하다는 건데, 비중이 높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다는 건데, 상당히 괜찮아요. 일단 뭐 전체 매출은 63조 원 정도로서 뭐 크게 늘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현재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12조 5천억 정도.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낙관적인 전망조차 11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 낙관적인 시각 전망보다도 더 많이, 현재 1조 5천억 정도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일단 작년 동기 대비 53.4%, 지난 분기 대비 33.3% 정도 급증한 그런 실적을 냈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실적이면 2018년도 3년 전이죠. 그 당시 3분기, 그 당시에 영업이익 규모가 근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때 이후에 최대의 실적, 최고의 실적을 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도체 부분이 갈목할 만하게 급증을 했죠. 지난 분기 때 3조 3,700억 정도로 좀 저조했던 거지. 이번에는 거의 8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8조 원 정도 내외인데, 아마 8조 원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 분기 사이에 그 이익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3분기, 4분기로까지, 또 내년이면 더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지난 분기에 4조 3,900억 정도에서 그 당시 삼성전자 이익을 주도했던 영역인데, 이번에는 많이 줄었어요. 3조 원 정도. 사실은 3조 원 정도도 좋게 나옵니다. 원래 분기당 2조 원 내지 2조 5천억 정도를 냈던 파트가 IM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3조 원 정도라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가 괄목할 만하게 회복이 됐다는 것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3분기, 4분기 실적을 예상해 보면 아마도 13조 원 내지 15조 원 정도 2분기 연속 그 정도 나올 것이고, 금년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50조 원 정도 된다는 것도 역시 사상 두 번째고요. 2018년도 58조 9천억 이후에 사상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는 60조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은 흠결 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인데, 펀더멘털상으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각은 여전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못 가죠. 그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가 어떤 펀더멘털상의 결격 사유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상 현재 이머징 마켓, 그것을 표상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는 것 뿐이다 하는 거죠. 그게 좀 답답할 뿐입니다.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그 자체는 사실 상당히 단기적인 그러한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놓고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좀 답답하죠. 그것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버텨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찌됐든 금년 실적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적만 놓고 적정 주가를 헤아려보면 적어도 10만원 내지 적정하게 11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회는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끊임없이 관찰을 하고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최근에 급증을 하며 3년 내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어제는 내려갔어요.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들이 증산이죠. 증산에 대한 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 결렬됐다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어제는 일단 내려왔습니다.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배럴당 $10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당되는 분야의 주가까지, 특히 석유화학 업체들 또는 정제 업체들까지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LG화학, SKC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관련돼 있는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약간 기대를 했던 오시자이는 전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크게 보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리고 주변 증시는 약간 혼조인데 일본 증시가 좀 약하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요.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다시 1조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 중에서도 기관,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연기금도 매도를 했네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단기적인 어떤 악재에 비교적 국내 외 주체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더욱더 못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단기물이 나오는 곳에 불과한데도 어찌됐든 일단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전혀 실적과 관계없이 시세는 분출하지 못한 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본다면 지금 선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11,000계약 이상 쏟아져 나왔거든요. 팬데믹과 관련돼서 즉 확진자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프로그램 매도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이시스는 생각보다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단기적으로 약간의 변수가 생겼을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수급가 그리고 베이시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시장 전공이고요. 자, 그리고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C를 먼저 SKC보다도 네이버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네이버에 대한 재평가, 요 재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KTB증권, KT 리포터에서 어떤 관점으로 목표가 52만 원을 제시를 했냐 하면, 자, 그러면 2분기 실적 전망은 먼저 해놨어요. 현재 영업이익은 3,171억 원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2.9% 거의 늘지 않았죠. 근데 이유는 주식 보상 비용, 스탁 옵션 같은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종업원한테 주식으로 보상하는 그 약속을 했거든요. 바로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 전반적인 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비용 일회적이고 그리고 일회적인 그런 단발적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그 사이클이 지나가면 실적은 자연히 좋아진다는 건데, 금년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내년부터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기대되는 파트는 일단 머천트 솔루션. 이거는 온라인 쇼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 부분, 그거가 관련된 단순한 쇼핑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대 사업, 기타 등등 수많은 각가지 연계 사업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머천트 솔루션 파트입니다. 그리고 일본 스마트 스토어, 이것도 온라인 쇼핑의 일환이죠.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그 중에서도 현 G홀딩스가 추진하고 있는 SNS 및 그에 연계되는 온라인 쇼핑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내년부터 부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웹툰도 금년 와패드라고 하는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사를 인수한 바 있고, 그를 통해 웹툰 시장도 해외 확대가 되고, 그리고 와패드도 금년부터 내년부터죠,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그 타겟 프라이스, 즉 목표가가 52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건 너무 미약하죠. 이 정도는 약합니다. 다시 한번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재평가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서치 플랫폼 검색 및 그에 부대되는 광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그 전에 평가됐던 수준은 45조 원 정도로 봤던 건데, 지금 더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 광고와 관련된 시스템이 더
보강이 됐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50조가 넘어갈 거는 같은데 일단 그 정도로 그냥 45 정도 본다고 치고요. 온라인 쇼핑도 현재 사실은 그 국내에서 각 기관, 증권사에서 평가하기는 10조 원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은 현재 거의 70조, 80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크게 보면 사실은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체적 또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보면 지금 그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네이버의 쇼핑이 그 쿠팡에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디스카운트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3분의 1 이상 적당하게는 한 40 내지 50% 정도 수준은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3분의 1 정도 평가받는다 치고 25조 원 정도 보자 하는 관점이고요. G홀딩스 일본에는 라임 및 그리고 뭡니까 재팬 야후와 경영통합 등의 그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한 11조 원 정도 보는데 더 이상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일본 및 동남아 시장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당초 봤던 그대로 11조 원 정도 보자 하는 거고요. 웹툰 웹소설은 기존에 3조 원 정도는 최근에 지금 뭐 증권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 아마 아, 그게 증권사 이름은 잘 기억이 못하겠네요. 어쨌든 거기 10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니죠. 18조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한 10조 정도로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자, 핀테크도 약간 웃깁니다. 현재 그 경쟁사를 할 수 있는 어딥니까? 그 카카오 페이나 또 카카오 뱅크 이번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두 업체에 기대되는 상장 가치는 약 3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아무리 못해도 물론 그들보다 현재는 못하긴 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잠재력도 상당히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은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20조 원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섣부른 감이 좀 있으니까 또 반으로 까서 9조 원 정도만 보자 이런 관점.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각가지 관계된 업체들의 지분 가치가 한 6조 원 정도 그것도 그대로 6조 원 정도로 보자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관점은 제가 설정해 놨던 가치인데요. 적어도 1조 원 정도 된다 하는 거죠. 1조 원 넘을 것 같아요. 1조 내지 3조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현재 1조 원 정도. 그리고 제페토 이걸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제페토 이 네이버의 제페토가 지금부터는 노골적으로 현재 지금 메타박스의 총알하고 현재 지금 상당히 촉망받고 있는 로블록스라고 하는 업체. 이 업체는 현재 시가총액이 63조, 65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업체가 그 로블록스가 하고 있는 주 사업은 게임 분야입니다. 이 게임 분야에 진출을 해서 로블록스와 정면 대결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실제로도 금년은 2월 달인가요? 점프 마스터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를 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죠. 거기에 따른 성공 경험도 있고 하니 그와 관련된 상당한 어떤 성과를 낼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각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기반이 훨씬 더 넓고 그와 관련된 미래 성장 분야가 훨씬 더 크고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보다 오히려 제페토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게임만 따진다고 한다면 상대가 안 되지만 크게 보면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가지 컨텐츠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현재 그 제페토가 그걸 갖고 있단 말이죠. 로블록스와 비교를 해봐도 제페토가 꿀릴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페토는 평가를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5조 원 정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10조 정도까지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어쨌든 뭐 그전에 말씀드렸던데 그대로 평가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현재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70
기존에 평가됐던 건 78조 원 정도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12조 원 정도, 112조 원 정도로 평가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적정가는 68만 3천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최소한 70만 그것도 내년까지 본다면 그 정도 70만 원까지는 넉넉히 가고도 남는다. 이런 건데 그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는 내년만 볼 게 아니라 내후년 또는 그 다음에 10년 후까지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이버가 단순히 70만 원만 가겠냐 이거죠. 100만 원 넘어간다는 그런 관점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SKC인데 SKC 여기 보니까 제 자막에 그제 준비했던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지금 네이버가 SM과 지분 막견 방식을 협력한다는 건데 그전에 이런 게 있었죠. SM의 걸그룹 에스파가 있습니다. 그 에스파의 아바타 내지 그 뭐면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요.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 내에서 현재 마치 실사된 인간처럼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죠. 그런 존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준 주체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 여러 각도로 현재 네이버와 자이언트 스텝과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절대 팔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알체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눈에 보이니까 먼저 그 전까지 말씀드리면서 SKC입니다. SKC는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죠. SKC는 탄탄해요. 근데 지금 매수하기 다소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눈 감고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전망은 증권 사업료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약간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쪽을 참고해서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영업이익은 1,300억 원 정도로 지난 1분기 때 800억 원 약간 넘어갔던 모습에 비해 거의 60% 정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밀화학 부분이 좋아요. 정밀화학은 POPG를 말씀드렸죠.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로 화장품이나 또는 현재 제약 원료로 쓰이는 PG 프로필렌 글리콜 이쪽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실제 엄청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박도 인력포일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는 거고요. 어쨌든 좀 2분기 때 프로필렌 글리콜이 작년 동기 대비 50%나 신장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두 자릿수 지난 1분기 때부터 도달하기 시작해서 이제 정착돼 가는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OPM 20%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2분기 때부터 현재 SK 넥실리스라고 하는 동박 제조 공장이 정읍에 제1부터 제4공장에 다 있습니다만 5공장이 지난 6월 때부터 가동이 됐죠. 하반기 때 그때 공장 가동에 따른 실적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현재 매출만 본다면 매출 신장률이 그 공장 가동에 의해 26.5%나 증가된다는 건데 아마 영업이익은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치 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반도체 CMP는 연마라는 뜻입니다. 연마 패드 증설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은근슬쩍 현재 지금 첨단 석유화학 제품 또는 첨단 정보 소재 관점에서 꾸준하게 일정 부분 수익 기반을 다져지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 중요한 폴란드 동박 공장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말레이시아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3대 거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연간 생산 캐파가 43,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2025년도 되면 지금의 6배 이상으로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지금은 현재 POPG 때문에 실적이 좋지만 향후에는 이 동박 때문에 실적이 또 현재 급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그래서 이중을 현재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PO, PGT는 실제 좋은데다가 동박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성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둘씩 그 외형이 캐파가 커짐에 따라 실적이 가시권 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주변 전방 산업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실적과 관련돼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바로 이것이 또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SK그룹 에너지 생태계와 관련된 대변화가 있다 하는 것. 현재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 파워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수소와 관련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대차와 2차전지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미국 투자 확대 포드와 2차전지 동맹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 효성과 4자 수소 동맹 체제 등 뭔가 SK그룹 전체가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 광범위 그러니까 광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SKC가 그 SK그룹 전체가 만드는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고체 소재의 한 축을 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실적은 실적대로 좋지만 그와 관련된 SK그룹 전체 내에 SKC가 차지하는 위상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더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팔지 말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C는 단순히 20만원, 25만원 정도가 아니라 30만원 넘어가는 수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때에도 SKC의 유효성은 더 한지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G화학보다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절대 팔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일정 부분 추가 매수까지 감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종목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